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벌써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서울 강북 쪽인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부모님이 자취방, 전세자금을 처음에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도보 5분 거리에 원룸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만 원으로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2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음 날부터 방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2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가격이 평균 3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지쳐가던 중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원룸 건물 1층에 위치한 자그마한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시간이 저녁 6시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소장님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일어서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소장님은 꽤나 괜찮아 보였어요. 배우 전인화님을 연상시키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전형적인 미인형 얼굴이었죠. 간단히 상담을 하고 나서 이사 날짜는 언제까지고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신축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미니 투룸 정도가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은 곧장 방을 보러 가야죠. 라며 일어나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소장님 걸음이 너무 빨라서요. 같이 좀 천천히 가자고요. 앞서가던 소장님이 뒤 돌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 젊은 사람 걸음이 느려서 그러시는군요. 빨리 가야 하니까 서두르자고요. 그 말에 소장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해가 빠지니까 서두르자고 보채는 모습이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장님과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코드가 잘 맞아서인지 여러모로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소장님이 대답을 피하며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35살? 이라고 하자 소장님이 움찔하며 조금 더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39살? 이라고 하자 소장님이 그래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42살? 이라고 하자 소장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집을 보고 나니 출출해졌는지 소장님이 갑자기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집 구경하다 말고 손님이랑 식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소장님이 웃으며 계약하고 나서 식사 시간과 겹치면 종종 먹기는 하지만 집 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며 웃는 소장님의 모습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은 어디예요? 여자친구는 있나요? 하며 은근히 사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기 좋은 립서비스를 해가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진상 손님이라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니 소장님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해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 소주 한 잔을 시작했는데 소장님은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신다고 하시더니 소주를 계속 따라주시며 홀짝홀짝 잘도 받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대화도 한층 더 편안해졌죠. 소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겠어요? 예전에는 꽤 많은 관심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장난 그만하세요.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장난 아닌데 진심이에요.
소장님이 순간 조용해지며 사실 예전에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좋긴 했지만 지금은 좀 부끄럽네요. 소장님, 어릴 때의 매력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성숙미와 관능미가 더 돋보이세요. 소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소장님이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래도 젊은 남자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호호호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소장님이 사실 혼자 살아요라며 자기가 돌싱녀라는 걸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흐르면서 소장님은 자신이 재작년에 이혼을 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이혼 전에는 친정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남편과 10개월 정도 주말부부로 지냈어요. 남편은 사업으로 바빴고 저는 친정엄마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죠. 처음에는 한 달에 4번 이상 보다가 점점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됐네요. 소장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나를 의식한다는 게 살짝 느껴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소장님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집이 넓어서 적적하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면 너무 서글퍼요. 가끔은 조용한 집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져서 외롭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연애라도 좀 하시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드실 텐데. 연애요? 연애를 하고 싶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아무나 만나는 건 쉽지 않아서요. 연애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조건 없이 만날 사람을 찾으려면 늘어난 게 남자들일 텐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은 늘 찾기 어렵잖아요. 그나저나 이삿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한테 맞는 집을 기한 내에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을 구하는 게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아요. 소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집을 못 구하면 저희 집에 잠시 들어와서 지내는 건 어때요? 제 집에 빈 방이 2개나 있으니까요.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안에 놀라며 저는 소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에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조금 받고 들어와 살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돕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일단 제 집에 가서 방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게 저는 소장님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30평 남짓되는 신축 빌라였는데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어 거실도 넓었습니다. 직장까지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한 달에 전기세, 물세, 난방비까지 포함해 10만 원만 내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공용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니 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름 뒤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우리는 저녁도 함께 먹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달 2~3번씩 동호회 회원들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다이빙을 즐겼죠. 연애 초반에는 이 취미에 대해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다이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다이빙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혼 후 처음으로 가진 취미 활동이라 해서 그녀가 열심히 하는 걸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면서 가끔은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10일 동안 다이빙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니깐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웃었지만 내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쿨한 척하며 그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10일 동안 떠나면서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녀의 부재를 느끼며 그녀가 돌아오면 처음처럼 잘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여행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드디어 그녀가 돌아왔고 나는 예전처럼 장난도 치고 살갑게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반응은 너무 냉랭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묻자 그녀는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10일 동안의 여행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덮쳐왔죠.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연애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10일 만에 달라진 그녀의 태도는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녀에게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